네, 오늘은요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응원 채팅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화면 인증샷을 문자샵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화장품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또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오늘의 특징주 권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버킷 스튜디오부터 펄어비스까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CJ CGV입니다.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을 앞두고 오늘 CJ CGV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4일인 수요일 전 세계 최초로 개봉될 예정인데요. CGV 용산 아이맥스의 경우에는 개봉일인 14일뿐만 아니라 15일부터 18일 초기 5일간의 좌석이 이미 대부분 매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내 마스크 해지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는 터라 영화관 업종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엔터 업종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JYP 엔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의 실적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 업종뿐만 아니라 컨텐츠 업종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의 방영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버킷 스튜디오도 세 번째 특징주로 올라왔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이 방영을 시작했고요. 또 앞으로도 방영이 예정된 드라마들이 대기 중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만큼 OTT를 통해 방영되는 작품 수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판매 규제를 해제하면서 감기약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약과 소염제, 해열제 판매량이 최근 2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각종 의약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내 제약주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펄어비스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은 사막 이용자 행사 2022 칼페온 연회가 개최됐습니다. 펄어비스 측은 기존 게임의 컨텐츠 확대와 신작 출시 소식을 알렸는데요. 다가오는 14일 우사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에는 쌍둥이 언니 매구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2월에는 조선을 소재로 삼은 신규 지역 아침의 나라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체크하고 오셨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 두 전문가가 뽑은 탑픽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은 CJ CGV를 그리고 조선일 매니저는 JYP 엔터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JYP 엔터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본격화 지금 되고 있죠. 네. 거기다가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서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복합적인 호재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인기몰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엔터테인먼트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기업들의 진출이 중국을 비롯해서 거시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제작 물량, 제작 단가, 그리고 마진 상승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0대에서 20대 MZ세대들이 상당히 엔터 관련해갖고 이제 관련해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고요. 특히나도 디지털 관련해서 성장세가 뛰어납니다. 지금 2대 주주로 있는 디어유죠. 디어유 같은 경우 1대 주주가 지금 SM인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팬들이 팬카페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금년에는 한
100억 정도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매 분기마다 10만 명 이상 예.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금년에 150에서 160만 명,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200만 명까지도 구독자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까지 해서 굉장히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지털 시장 쪽에서 성장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계속해서 담고 있더라고요. 그쵸.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최근에 매장님. 엔터주 안에서도 네. JYP 엔터 주가가 정말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점이다 좀 부담이 가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의 의견이 어떨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11월 15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한 5만 2천 주 이상을 매수를 했죠. 거의 지난 그 11월 15일부터 매수한 거 보면 외국인들 매수대가 3% 이상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조금 위에 윗봉이 지금 꼬리가 많이 길긴 합니다만 약간의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엔 한 27% 이상 성장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 지금 뭐 단기적으로 52주 신고가 이후에 윗꼬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얼마 정도 조정을 하면은 다시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차트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신고가 흐름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CJ CGV를 체크해 볼 텐데 본부장님의 탑픽 탑픽이었죠.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꼽으신 것 같은데 아이맥스를 아바타가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예약하셨습니까? 네, 저는 승자입니다. 네. 발 네. 빠르시네요. 아이맥스로 그럼요. 하셨습니까? 아이맥스로 했고요. 예. 네, 명당 자리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아바타 1을 예. 되게 재밌게 봤고 4번이나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찐팬이시네요. 네, 찐팬입니다. 예. 그래서 1,333만에 이제 4명 자리를 제가 차지를 했는데 어느 분이랑 보러 가시는지 혹시? 저 혼자도 보러 갔어요. 혼자도? 네. 친구들이랑도 보러 가고. 네. 네, 왜냐하면 4번 같이 갈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예약하는데도 일주일 전에 예약했는데도 첫날에는 거의 예약이 꽉 맞아요. 찼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실 예약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연 우리나라에서 시즌 1 그 첫 번째 편만 보더라도 1,333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관람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2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로 14일에 개봉이 되고 16일에 전 세계적으로 개봉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흥행 여부가 전 세계적인 흥행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전에 예약되는 이런 흐름들만 보더라도 아바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좋은 콘텐츠를 길게 볼 수 있다면 그조차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CGV를 꼽은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차례나 영화 관람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웬만하게 대작이 아닌 이상 영화관에서 보는 수가 조금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데 이 아바타 같은 경우는 단연 블록버스터급 대작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정확한 많은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안 모아놨었던 이런 영화표 인상에 대한 수익을 좀 단연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빠르면 1월 말부터 늦어도 이제 3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이런 분위기도 사실 영화관주에 대한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고요. 또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컨텐츠의 성수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영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작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와 집에서 OTT 플랫폼으로 보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CJ CGV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켓 가격 인상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영화관 같은 업종은 시비 물량 또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발행한 물량만 거의 6,2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실적을 이길 수 있는 건지, 실적이 이길 수 있는 건지. 사실 이제 네. 아바타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환 사채에 대한 좀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네. 21년 6월에 3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발행가가 26,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7월에 한 게 4천억 원 규모인데 이것도 발행 가격이 22,0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2950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환 가격보다도 낮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전환가액 보면 상방이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주가가 이 바닥권에서 이런 이 영화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단기 차익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전환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서 거기에 따른 오버행이 뭐 주가를 엄청나게 급락시키고 하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아바타가 오픈이 됐을 때 항상 이슈가 소멸되는 부분으로 좀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시 당일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투자에 유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CJ, CGV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이 아바타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지금 콘텐츠주들도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정말 오랜 부진을 딛고 무려 상한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네. 두 달렸습니다.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더 빠질 자리가 남았다는 건가요? 아쉽네요. 빠질 자리보다는 이게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리스크가 있죠. 바로 이제 CEO 리스크하고 그리고 1대 주주, 2대 주주였던 비덴트 이슈인데 이게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종목들이 조정을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온 건 참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자체 이제 펀더멘털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CEO 리스크나 1대 주주, 2대 주주 리스크는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작 영화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한학년까지 해제되면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상당히 좋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대주주 관련 이슈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가는데 주가가 가는데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 때문에 저는 이제 노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대주주 관련 이슈와 함께 비덴트 관련 이슈가 빨리 좀 해결이 돼서 버킷 스튜디오가 더 강하게 좀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주주 이슈가 어쩔 수 없이 우려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하창원 본부장님은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실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상한가 가고 다음 날에도 좀 이제 급등 출발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시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뭐 CPI라든지 FMC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컨텐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확률이 좀 높고요. 일단 이전에 이제 영화 하나가 OTT 플랫폼에 오픈이 되면서 컨텐츠 쪽에 대한 문화 개방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25, 21 그리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이 추가로 OTT 플랫폼에 지금 컨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중국 쪽에 대한 콘텐츠 확대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오늘 2000%가 터지면서 주가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단기적일지언정 일단 단기적인 시세는 조금 더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예스 의견을 드렸지만 앞서 말씀 주신 그런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워낙 주가가 단기간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콘텐츠 업종의 순환매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또 매니저님이 또 레몬레인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이 콘텐츠 업종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주목하는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
다음 네. 눈여겨보는 종목. 후속주로. 네. 있습니다. 그 사실 레몽레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 항상 같이 말했던 종목이 있는데 어.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사실 더 상방이 열려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종목이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감소의 시작으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가 9만 원대 중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이미 뭐 우영우라는 이런 효과에 많이 회복을 했고 최근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야 좀 그 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단연 대작 드라마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고 사실 25, 21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중국 쪽의 이 컨텐츠 개방에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최대의 제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IP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슈럽도 굉장히 흥행을 했고 환원 시리즈가 요번에 다시 진행을 하면서 7%대 긍정적인 시작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작들이 워낙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신인 작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작사입니다. 그만큼 컨텐츠의 좀 재미를 더 추구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OTT 플랫폼은 어떤 컨텐츠가 재밌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경쟁 자체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기존의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드의 이런 시즌과 비교했을 때 뭐 편당 제작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드라마 협상력 부분에서 좋아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좀 독보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토픽으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몽레인의 후속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진약품인데요. 두 분 의견이 또 갈렸습니다. 갈렸습니다. 오늘 두 분 좀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뭐 바이오 업종이 오랜만에 정말 또 이렇게 무더기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왜 노를 주셨을까요? 사이는 좋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영진약품이 저는 이제 실적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실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에 실적을 보니까 1사분기 때 한 1억 정도 적자가 났고요. 2사분기 때는 116억 적자가 났고 3분기 때도 60억 적자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한 토탈을 봤을 때 한 6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중국의 방역 완화 관련해 가지고 의약품 사재기가 상당히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보다는 감기 때문에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건데 이거보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대원제약 같은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이 왜냐면 작년 대비 실적이 올해 한 EPS 같은 경우에도 440% 이상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영진약품도 사실 이제 KTNG 자회사이긴 하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시에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저는 영진보다는 대원제약 같은 실적이 양호하고 배당을 잘 주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주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방금 기사가 잠깐 화면에 나갔는데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 흐름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 초기 때 타이레놀 사재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타고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네. 고를 주셨잖아요. 네. 오늘 이 종목 말고도 뭐 국제약품도 장마감 때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흐름이 매우 좋았는데 네. 고를 두신 이유가 이러한 중국발 이슈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 내수가 거의 다예요. 아. 거기에다가 지금 항생제 매출 비중이 약 20% 정도고 감기약 비중이 약 1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쪽에서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영진약품의 뭐 실질적인 수혜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도 똑같이 리오프닝을 경험을 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리오프닝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감염자 수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또 중국 당국에서 사실 재택을 허용을 하지를 않아서 이제 자가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 길이 열렸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키트 같은 것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약 쪽으로 좀 회복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었던 과거 전례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 쪽에서의 이런 사재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인접 국가에서의 좀 이런 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테마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장 막판에 거래량 동반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상한가 진입되는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일단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짧게 질문 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감기약 테마 말고도 또 테마를 형성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테마가 있어요. 댓글에서 데닐 리님께서 네. 감기약 다음은 자가진단 키트를 예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테마별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감기약 이후로 자가진단 키트로 흘러가는 그러한 테마의 향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자가진단 키트도 같이 움직이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키트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뭐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도 앞으로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됐을 때 키트에 대한 이런 키트 회사들의 매출들이 줄었다라는 거는 뭐 가격적인 경쟁에서의 심화도 있겠지만 결국엔 수요가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치명률 자체가 높지 않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걸린 이후에 사실 그걸 회복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간다라는 방향으로 보셨을 때 뭐 단기적인 이슈를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추세적인 변화로 보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선희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조짐이 다시 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코로나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뜰 수 있을지 매니저님 의견 어떠실까요? 한번 써보는 거는 글쎄요. 지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봉쇄령을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관련된 발표를 보니까 지난 주말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 추세가 된다는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확진을 푼 상태에서 봉쇄를 푼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나?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 국가 자체 내 특별한 상황 때문에 통계를 조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국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코로나가 더 중국에서 대유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재작년에 너무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5배, 여러분 식품제약 같은 경우는 50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근데 이미 다 시세를 내고 끝난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몇 개 종목들은 단기별로 약간 이슈가 터지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난 이슈를 가지고 재탕삼탕은 아닐 거라는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은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서 네. 오늘 또 신규 콘텐츠 기대감을 타고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상승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통해 정리해 보죠. 두 분 다 노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일치를 했지만 네. 노입니다. 네. 조선희 매니저님께 한번 네.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왜 노 의견을 주셨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붉은 사막과 함께 검은 사막을 출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너무 이제 게임이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콘텐츠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금년 안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내년 4분기나 또는
네, 2년 이후에 2년 있다가 또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업데이트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업데이트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산타랠리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되는 그런 게임이 안 나오다 보니 펄 어비스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이 매니저 펄어비스에 대한 노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주 전체적으로 노를 주시는 걸까요? 사실 겨울철이 아무래도 네. 방학 시즌도 있고 네. 게임주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성수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펄어비스도 상당히 좋게 봤던 종목인데 신작이 너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고요. 게임 섹터를 좀 보실 때 중요한 게 신작 게임이 나오면 항상 초반에가 일매출이 가장 높아요. 네. 그리고 일매출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잡아주고 조금 더 하락폭을 줄여주는 게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사실 게임의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 중에서도 리니지가 정말 대단한 게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임은 정말 이제 대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업데이트는 하락폭을 좀 줄여주거나 상당 기간 수평으로만 만드는 효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 대한 대규모적인 부분은 있지만 사실 그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IP만으로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뭐 도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는 신규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면서 일매출에 대한 평균치를 높여주는 구조로 가야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섹터 내에서는 저는 뭐 네오이즈 같은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스타에서도 신작 게임에 대한 피해 거짓이죠.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연말 연초에 고포리라고 해서 고스트 오브 포커와 관련된 웹보드 게임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NHN과 더불어서 국내 1위 기업들입니다. 게다가 연초에 이제 또 웹보드 규제 완화가 됐다 보니까 일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충분한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아이온2라든지 이런 기대작이 있는 상황에서 리니지가 다시 모바일 쪽에서의 이 1, 2, 3, 1등을 다시 조금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NC 같은 경우도 이 최근에 이제 뭐 위메이드 사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본업 MMORPG가 강력한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신없이 돌고 돌아요라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시은님께서 주도주는 도대체 어느 섹터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네. 이번 주 주도주 과연 또 컨텐츠 업종에서 나올지 우리 지금은 컨텐츠죠. 지금은 컨텐츠 계속 봐야 한다. 네, 컨텐츠가 가장 세고 네. 대신에 컨텐츠 섹터가 저번 주부터 좀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끝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줍잖게 잡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새로 시작하는 거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많이 급등이 나왔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섹터의 힘이 초반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안에서 만약에 흐름을 놓쳐버리면 오랜 기간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항상 초반에 잡고 이제 이 정도로 좀 핫할 때 파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